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소속 중인 센티널 테크놀로지 윤호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세미나 일정이 잡히고 세미나 일정이 잡힌 후에 이 웹 접근성 세미나에 제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본 게 이 에이쿨책이라는 제품, 지금 크게 보이시죠? 에이쿨책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에이쿨책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발표를 시작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에이쿨책이라는 제품이 처음 개발된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처음에 개발 배경, 에이쿨책이라는 제품이 생기게 된 개발 배경, 그 다음에 제품 시연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 기능에 대한 제품 소개를 하고 그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30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조금 속도가 빠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제품 시연이 마지막에 가는데 지금 처음 보는 제품이고 생소하신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시연을 위에 올려가지고 제품이 어떤 구성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먼저 인지를 시킨 다음에 기능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배경입니다. 처음에 때는 2013년 4월입니다. 제가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 홈페이지고 제가 앞에 보이는 그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보이시죠? 웹 접근성 인증 마크가 없는 거 당시의 기준입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웹적 업무를 보고 있는데 RSS로 제가 메일링을 받아요. 근데 하루가 멀다하게 들어오는 메일이 웹 접근성 관련 취득 관련한 기사입니다. 공단에서 취득 마크를 땄다, 은행에서 땄다,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이때 시기즌에 개발이 되게 시작되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베이를 했고요. 나도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때 갖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그 이전부터 하긴 했는데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모 은행 컨설팅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모 은행의 차장님께서 하신 말이 이 상황을 놓고서 하신 말이 이건 제 2의 Y2K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예상을 했었는데 Y2K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혹시 검색 사이트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컸었는지를.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홈페이지 담당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이슈로는 여전히죠. 인증마크는 없죠. 네, 웹 접근성 관련한 법률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압박을 해오고 어떤 기사에서는 어떤 항공사가 수송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웹 접근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이용자 수를 늘렸다, 그리고 홍보 효과를 늘렸다, 이런 기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홈페이지 담당자들,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 배경으로는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홈페이지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많이 나가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많은 경우가 어디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검색 사이트에 첫 번째 운영자 기준입니다. 웹 접근성이란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냥 결과를 보는 수준입니다. 결과를 보는 수준인데 좋은 말이 많이 있죠. 웹 접근성은 정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력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웹 에이전시나 구축 업체에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홈페이지를
막히시죠. 보통은 대개는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역시나 그 운영자의 기준인데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 웹 접근성을 검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웹 접근성 연구소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카도아라는 제품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침 2.0을 받아서 보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시는 분은 2.0을 다 출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책상 한 켠에 해가지고 그 웹 접근성 하는데 역시 결국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결국 웹 접근성을 전수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에 맡기죠.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경우로 업체 직업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도 서베이를 가봤습니다. 서베이를 갔더니 여기는 위에 두 곳과는 다른데 위에 두 곳과는 같은데 상황은 같은데 모르고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한 지식 수준은 같은데 전문 그 웹 에이전시가 아닌 경우에 위에랑 상황이 틀리죠. 여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돈과 그리고 시간을 투여해서 웹 접근성을 준수를 하죠. 준수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 회사 직원이 어렵게 해서 비용을 들여서 접근성을 학습을 해놨는데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계속 회사 입장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에이쿨책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쿨책의 제품 정의를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을 하자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용이 쉬운 도구, 첫 번째 사용이 쉬운 도구, 그 다음에 유지 및 관리, 그러니까 웹 접근성을 만들어 놓고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한 도구의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보고 계시는 것도 있고 앞에 있는 것도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에이쿨책이라는 제품을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개의 제품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에이쿨책을 제외하고 5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다 낱낱이 알 필요는 없지만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있는 두 개는 어플리케이션 방식, 두 번째는 그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어플리케이션 방식은 프로젝트 관리 개념이 있고 보고서 생성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페이지별 화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CSS 이후의 것,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브라우저의 플러그인 방식은 반대로 또 웹화면을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관리나 보고서 생성 기능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이쿨책의 방향은 애플리케이션 플러스 플러그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웹 접근성 일괄 검사라고 해서 2가지 방식 외의 것도 좀 필요성을 생각해서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쿨책에 대한 특장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도구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점으로 넘어가서 제품을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하나씩 길지 않으니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옆에.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윈도우 바탕화면이고 기본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웹브라우저 같이 구성을 해놨고 우측에 웹 접근성 검사 영역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화면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그 브라우저와 같이 플러그인 방식을 써보신 분이 계실 건데 URL을 입력을 하고 그 웹 화면을 불러오신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 검사 완료가 됩니다. 네, 웹 화면을 불러왔죠. 그러고 나서 우측에 웹 페이지 검사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보이시는 화면에 대한 22개 항목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침 웹 접근성 지침 2.0 기준으로 22개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텍스트부터 자막 제공, 세계 모드화 인식부터 해서 맨 아래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해서 혼동이 없도록 22개의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존의 제품 접근성 검사 도구의 경우에는 이런 분류가 조금 어려워서 좀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는 오류 항목에 대해서 포커스 가게 하는 기능인데, 지금 검사 결과의 우측에 있는 그 검사 영역을 선택을 하면 웹화면에서 보이는 이렇게 빨간 박스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숨긴 이미지, 스타일을 제거하라는 알람 메시지인데, 스타일을 이제 제거를 하고, 숨긴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포커스, 맨 위에 지금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어떻게 대책 텍스트가 달려 있는지를 그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일괄 검사라는 게 좀 차별화된 기능을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포함시키게 된 경우입니다. 점검 대상 URL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페이지 저장이라는 거에서 URL을 엑셀 같은 데 있는 URL을 복사를 한 번에 해서 그 프로그램에다 바로 그냥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 장 한 장씩 하던 거를 기본 플러그인 방식 경우에는 한 장 검사를 하고 데이터를 뭐 엑셀이나 워드 같은 데 쓰면 한 장당 한 5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거 이제 20개의 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에 이제 전체 선택을 해서 웹페이지 검사를 한 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 우측에 좀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그 자동 검사 항목수가 보이고 점수 있고, 지금 저장 검사 일시가 기본적인 요약된 정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를 다 하면 대략 1분 이내에 그 웹 접근성 검사, 자동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하면 아까 우측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이드나 사례 제공입니다. 아까 그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들이 나가고 이직하고 퇴사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그 22개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 항목에 맞게 그 지침 기준 2.0에 있는 거를 발췌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적시적소에 좀 빠르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적시적소에 해주고, 그 가이드 말고 왼쪽 그 오른쪽 버튼이 두 개 있는데 가이드 옆에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거는 가이드고, 다음은 사례 보기입니다. 사례 보기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니아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주로 사용을 했고, 컨텐츠는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제목 제공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가이드, 각 항목에 맞게 가이드 버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까지만 보면 이렇게 어떻게 페이지 타이틀 같은 걸 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총 5개인데 이제 네 번째로서,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이번에는 보고서를 보여드리는 건데, 20개 검사를 완료했으면 20개 검사를 완료한 거에 대한 그 수치적 보고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폴더를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보고서가 웹페이지 HTML 형식으로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등등등등 빈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성평가 항목은 둔 거고, 자동으로 정량적인 평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적인 검사율을 볼 수 있는 종합 보고서고, 한 군데 더 하나를 더 보자면 페이지별 보고서, 수정의 목적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출력의 목적으로 페이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20개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것만 수치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가게 되면 웹페이지 장점 중에 그 점검 대상을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위쪽에 이제 심사 대상 페이지를 열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떤 페이지 기준으로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러니까 검사한 결과들을 대상이나 뭐 점수 등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변경이나 이력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시켜 줍니다. 오늘까지 몇 번까지 검사를 하고 내일 또 나머지 몇 번까지 검사를 하고 이렇게 저장 파일로 관리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을 보장시킬 수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용량으로 그 점검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저장하면 당연히 이제 불러오기가 돼야 되니까 지금 빔 프로젝트에서 이제 열기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저장이 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분 발표에 마치다 보니까 마우스도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20개 아까 보여줬던 20개 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불러오기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시 이제 제가 발표 자료로 넘어가면 지금은 이제 시연이라 빠르게 지나갔으니까 제품 기능들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게 그 KWCAG 2.0 기준으로 항목이 22개로 나열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22개 기준으로 나열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오류 위치 포커스 기능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케이스로 잡히긴 했는데 이미지 말고 뭐 기본 언어라든지 제목 제공, 뭐 프레임 사용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일괄 검사 기능인데 URL 일괄 저장해서 페이지 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20개 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검사 시간은 약 1분 이내에 완료가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이제 적시적소의 가이드라인과 사례 보기 기능 제공입니다. 이거는 그 시연 때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보고서 양식을 새로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인 내용이고 지금 다음 주 정도에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QA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보고서는 수치적인 내용만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컨설팅 보고서라고 부르는데 오류 항목이라든지 뭐 캡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컨설팅 보고서입니다. 뭐 이게 홈페이지 URL이 많은 경우에는 뭐 5장, 6장도 될 수 있고 10장도 될 수 있고 하는 건데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컨설팅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발표 회장을 나가서 쿨책 프로그램 데모 신청을 받고 있어요. 사실 들어오실 때는 못 느끼실 수도 있었는데 프론트 우측에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데스크가 설치가 되는데 저희 테이블인데 거기에 이제 나가실 때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이 컨설팅 보고서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데모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다음 주 시기에 맞춰서 메일로 부담 없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가시는 때 이렇게 데모 신청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메일로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종합 보고서랑 이제 페이지별 보고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 버튼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지금 이게 버전이 1.0 버전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온 제품이고 지금 GS나 조달 등록이 완료 예정이고 12월에는 아마 모든 게 다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거는 다 모두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접근성을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대학 시절 때. 그래서 그 학기 때 배웠는데 한 가지 외부 접근성을 한 가지라고 표현하자고 하자면 저는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Just Ask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Just Ask라는 게 다음에 이어서 발표를 하실 그 엑스비전 테크놀로지의 이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기억은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웹 접근성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물음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이 엄청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22개의 지침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만 웹 접근성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내용 있으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